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골다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유익한 통찰을 전해주실 골라본 다큐님입니다. 골라본 다큐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화자로 꼽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방송과 인터뷰에서 항상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배우 김민준이라는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매력이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와 훨씬 더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민준이 평범한 이야기조차도 흥미롭게 만드는 4가지 대화 습관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준 배우라면 인터뷰나 예능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화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습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골라본 다큐님. 네, 골다님. 김민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대화의 시작 방식입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는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야기 속에 작은 빈틈을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날 촬영장에서 정말 예상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빈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질문을 심어놓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빈틈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움이나 긴장감 혹은 예상 밖의 결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사람들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제 하루는 정말 평범했어요 라고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놀라움이나 예상 밖의 상황을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람들의 주의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낸다는 태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사람들의 궁금증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군요. 듣는 사람이 스스로 질문을 떠올리게 만드는 방식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초반에 관심을 끌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두 번째 습관도 궁금합니다. 골라본 다큐님. 네, 골다님. 첫 번째 단계에서 관심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느려지면 사람들의 집중력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민준은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당시 감독의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고 동료 배우의 표정이나 행동을 직접 따라하기도 합니다. 손짓이나 표정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끄고 봐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해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표정이나 몸짓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몸짓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아주 특별하지 않다면 쉽게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몸짓과 표정을 활용하면 평범한 이야기라도 훨씬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간단한 연습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친구와 이야기할 때 자신이 말하는 행동을 직접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팔을 움직이며 달리는 흉내를 내보세요. 음악 이야기를 한다면 기타를 연주하는 흉내를 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만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연극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느낌이네요. 몸짓과 표정이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든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활기차고 과장된 방식으로 말하는 건가요? 세 번째 습관도 궁금합니다. 골라본 다큐님. 좋은 질문입니다, 골다님.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면 항상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상황에 따라 아주 차분하게 말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습관인 역동성입니다. 대화 속에서 목소리의 크기나 말투, 감정의 강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크게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변화가 사람들의 집중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말한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금방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준과 다른 변화에 자연스럽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야기의 몰입도를 훨씬 높여줍니다. 결국 대화에도 강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항상 크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요? 골라본 다큐님. 네, 골다님. 네 번째 습관은 바로 여러 사람을 대화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느낄 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김민주는 인터뷰나 대화에서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라든지 우리 스태프들도 그때 정말 놀랐죠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대화를 특정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묻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참여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큰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방의 여러 방향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3초 규칙이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을 약 3초 정도 바라보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꼭 정확히 3초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도 참여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궁금증을 만들고 몸짓으로 몰입도를 높이고 강약을 조절하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군요. 결국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골다님. 우리는 오늘 사람들이 왜 어떤 화자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이 바뀌면 같은 이야기라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기술을 이해하고 연습하면 누구든 더 매력적인 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인간 심리와 소통 기술을 계속 알고 싶다면 골라본 다큐 채널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통찰을 골라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으니 대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라본 다큐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